네, 지금 뭐 어쨌든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좀 덜 거칠 것이라는 전망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항목들이 몇 가지 좀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유류세입니다. 유류세 지금 인하 조치를 하고 있죠. 10월 원래는 8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이거를 10월 말까지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10월 말이면 끝나냐? 그건 현재로서는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떠세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석 교수님한테 종료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국제유가 상황 그리고 물가가 지금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들의 어떤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종료하는 게 맞을까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저는 여전히 종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끝내야 된다 보세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대중교통 요금은 현실화시킨다고 인상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유류세를 그대로 인하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대중교통 타지 말아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품의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라서 전반적으로. 그런데 유류세를 인하를 해서 석유류 가격만 붙잡아 놓게 되면 상대적으로 석유류가 싸 보이니까 당연히 더 낭비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휘발유 소비량이 작년 동기간 대비 5.4%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휘발유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수입을 해가지고요. 지금 고유가 상황, 강달러 상황 하에서 이렇게 에너지 수입이 늘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를 낮추고요. 나아가서 국내 총생산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낭비 요인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유류세 인하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 아무리 국제 유가가 올라가도요. 10월 말까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 추가적인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요. 유류세 인하를 중단한다는 전제하에 그 교통에너지 환경세수를 갖다가 15조 3천억 원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자꾸 전제를 하는데 예. 전제에 못 맞추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전제 맞춰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김우철 교수님은 어떠세요? 유류세 인하는 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어제 제가 알기로 89불 갔을 겁니다. 그 텍사스 WTI. 원유가 WTI 기준으로 예. 89불. 이게 여름에 67불까지 떨어졌던 게 맞아요. 요즘에 그리고 두 달 만에 지금 90불을 바라보는 수준에 왔고 지금 100달러 이상을 예측하는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에서는 일부 중국의 경기 재개 정도에 따라서는 100불도 본다 내년에 100불 넘을 수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오고 있고 네. 미국도 결국은 내년 초에 침체가 시작될 거라는 경제학자들의 진단은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미 기술적인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요. 특히 네. 독일을 중심으로. 중국이 지금 부양 정책을 쓰고 있지만 미진하고 지금 자체의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할 거다. 그래서 결국 100불을 일시 터치하더라도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90불대 이하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는 그동안 잘 하셨는데 네네. 두 번의 기회를 다 실기하고 결국 다시 90불로 오면서 10월에 내릴 수 있겠습니까? 100불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데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미 좋은 정책적인 기회는 다 놓쳤고 타이밍을 놓쳤다. 지금은 매우 어렵게 됐다. 결국 10월 말에 유가 동향을 보고 예. 결정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이제 거의 사라진 셈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쯤 되면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으로 그렇죠. 돌입을 하잖아요. 예. 고유가일 때 100불, 110불, 120불일 때 과감하게 했던 의미 있는 정책이었지만 네네. 가격 안정화 또는 물가 상승 방지를 예. 위해서 유가가 70불 밑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0불대에 상당 기간 수개월을 머무르고 있었는데도 그때 못 멈춘 게. 예, 탄력세율 그 인하를 못 해결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지금은 이제는 내리기에도 네, 어렵고 애매해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에도 어려운 결국은 이제 그 유가 동향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중장기적으로 다시 90불대, 80불대로 돌아와 준다면 예. 빨리 원상복귀해야 할 것이다. 탄력세율 인하는. 국제유가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좀 그런 어렵습니다. 부분들이 좀 저도 어떻게 될지 한 모르겠네요. 말씀 드리면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말로 왜냐하면, 종료. 예, 유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우리 파도처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실은.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우리가 계속 전진 위로 올라가니 그런데 유가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러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거 그 유류세, 네. 교통에너지 환경세인데 공식 명칭은 그렇죠. 유류세라고 부르는데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 가지고 계속 조절할 거냐. 그것도 우리 10월달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이런 어떤 정책의 어떤 그 구사는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8월, 지금 9월달인데 10월달까지만 할게. 또 하다가 또 10월달에 뭐 또 해야 돼요? 그럼 12월달까지 할게, 연장할게, 그만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정말 이 국민들에 대해서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동안 해야 된다고 보고 예, 그만해야 이런 부분,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목적세인데 예. 이게 어떤 이 그 기름 우리 오일에 대한 가격에 대한 안정에 대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걸 거둬들여 가지고 우리 교통 쪽에 쓰는 그런 쪽이라서 이게 보면 이런 용도로 계속 이걸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다. 그래서 이건 중단해야 저는 된다. 중단해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그렇군요.